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싸도 너무 쌉니다. 최저점에 있는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이 기업 무섭게 오를 겁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최저점에 있는 가장 싼데 가장 크게 오를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81,200명이고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다음에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UAM,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싸도 너무 쌉니다.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는 이 기업 무섭게 오를 겁니다. 일단 이번에 테슬라가 이 AI 도조 반도체 주문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AI 반도체 도조 전용 반도체를 주문량 2배 늘렸고요. 자율주행 게임 체인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업계를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뒤집어 엎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도조의 핵심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도조는 테슬라가 만든 슈퍼컴퓨터입니다. 자율주행을 운영하게 만드는 이 도조의 핵심은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 D1입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엔비디아 GPU를 쓰는 게 아니라 자체 반도체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자율주행 AI 학습 구동에 특화된 반도체고요. 자율주행의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만을 위해서 테슬라가 개발한 AI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조 반도체를 이제 생산량을 2배 이상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몰빵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도조는 2020년 테슬라가 AI 반도체 D1을 만들기로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엔비디아, AMD, 애플, 삼성전자에서 평균 경력 20년에 달하는 핵심 엔지니어 12명을 데려와서 설계를 마친 D1은 올해 대량 생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TSMC를 통해서 약 5만 개가량 생산이 됐고요. 근데 도조가 얼마나 대단하냐? 기존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AI보다 최대 30배 이상 빠르고요. AI 훈련 기간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든 이 도조,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를 이용한 자율주행보다 30배,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 효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바로 테슬라가 과거에 했던 자율주행 실험 또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입니다. 테슬라 사망사고 재판이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안전, 머스크 시험대 올랐고요. 자율주행 사망사고 첫 재판입니다. 물론 최근 나온 기술력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아닙니다만, 이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 두 가지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문제 없었다라고 난다면 자율주행에 대한 수혜가 될 거고요. 그럼 동시에 전체적인 수혜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자율주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론이 나온다면은 테슬라 자율주행에 악재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반대로 테슬라와 같은 기술력이 아니라
다른 기술력으로 자율주행을 만드는 기업한테는 반사이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으로 두 가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재판을 이겨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업계에선 이득이고요. 테슬라가 사망사고 재판에서 지더라도 다른 자율주행을 만드는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서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민사재판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냐? 이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2019년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가다가 숨진 미카 리의 유족 등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였냐면 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105km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가 이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테슬라 사망사고 재판이 테슬라가 승리로 끝난다면 충분히 전체적인 자율주행이 이득이 될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테슬라 사망사고 사건에 이 테슬라가 진다면 다른 기술력의 자율주행이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케이 전체적으로 이득 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다른 자율주행 이 기술력의 차이는 뭔가요? 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봐야 될 게 뭐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에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25일에 자사 자율주행 프로그램인 풀 셀프 드라이빙 FSD의 12번째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풀 셀프 드라이빙 말 그대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뭐냐? 구글 웨이모, GM의 크루즈, 기존 업체들은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교통신호 정보 등을 종합한 자율주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 레이다가 뭡니까? 말 그대로 레이더를 쏴가지고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또 앞에 어떤 방해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쏴서 앞에 뭐가 있네, 몇 미터 앞에 뭐가 있네, 몇 미터 앞에 뭐가 있네, 앞에 이런 게 정확히 있네. 그래서 레이더의 정확도에 따라서 앞에 이 자율주행을 통해 이 물체를 피하거나 또는 물체가 앞에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카메라까지 이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다 포함한 자율주행이 바로 구글 웨이모, GM 크루즈, 현대차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뭡니까? 카메라 장치와 카메라가 찍은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슈퍼컴퓨터만을 이용해 어디서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레이더, 레이다, 라이다 다 떠나서 카메라 자율주행이에요. 카메라로 물체를 인식하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도로 주행 관련된 영상들을 싹 다 수집해서 이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가 자율주행 기술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 부르고요. 테슬라의 새 자율주행 시스템은 테슬라 차량 운전자로부터 수집한 주행 영상을 기반으로 규칙을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일반 자율주행이랑 다른 건 뭐냐?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를 종합해서 만든 자율주행이 아니라 카메라에 확인된 영상,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통계를 내서 보조라는 슈퍼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만든 자율주행이 있다. 만약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사망 재판 있죠? 이 재판에서 테슬라가 이기면 전체적으로 좋겠지만 테슬라가 진다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카메라를 이용한 자율주행보다는 오히려 라이다, 레이다를 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은 사실상 뭐 테슬라가 열심히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른 기업들은 자율주행을 안 만듭니까? 예,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BMW가 이번에 자율주행 레벨 3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율주행 레벨 3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람과 자동차 과연 누가 운전하느냐의 기준점이 레벨 2와 레벨 3예요. 레벨 0, 레벨 1, 레벨 2까지 여기는 사람이 운전하는 건데 차를 좀 도와주는 겁니다. 차가 뭐 조금 뭐 옆에 신호 좀 주고 이거 차량 이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거 좀 도와주고 하는 게 레벨 2고요. 레벨 3부터는 내가 손을 놓는 거예요. 나는 손을 놓고 고속도로든 일반 도로든 아이 뭐 하는데 어느 일부분에서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레벨 4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레벨 5는 나도 없어도 돼요. 알아서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 3부터 이 주가 바뀝니다. 내가 주가 아니라 차가 주가 됩니다. 운전에서. 그래서 BMW가 독일 내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에 이어 레벨 3 자율주행차 사업에 본격 진출을 하고요. 니콜라이 마르틴 BMW 자율주행 부문장은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은 연내에 BMW 7 시리즈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현대로 따지면 G90이죠. BMW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중 벤츠에 이어 두 번째로 독일 정부로부터 레벨 3 자율주행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60km고요. 80km까지 못 받았습니다. BMW는 벤츠와 함께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레벨 2에 머물고 있는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보다 자율주행 기술이 앞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뭐예요? 테슬라보다 앞선 자율주행, 테슬라보다 나은 자율주행을 개발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다라는 거죠. 그중 하나가 뭐다? BMW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BMW 말고 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또 있죠.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조금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이고요. 현대모비스는 향후 완전 무인 자율주차 수준까지 연구 개발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이코너 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이코너 시스템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일단 현대모비스는 영상 기반 센서 퓨전을 통해 RSPA2 버전의 주차선 인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영상이랑 센서를 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차선 인식 기능이란 주변에 차량이 없는 빈 주차 공간에서도 주차선을 인식해 자율 주차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 주차 공간에 그냥 알아서 주차선을 만들어서 알아서 주차를 하는 기술력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에서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코너 시스템입니다. 자동차의 각 바퀴 안에 구동, 제동, 조향,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합해 기존의 자동차와 전혀 다른 주행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라고 하는데 영상 또는 사진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너 시스템이란 바로 이런 기술력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이오닉 5가 우리 눈앞에 보이죠? 근데 지금 바퀴가 다 앞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근데 이 바퀴만 지금 보시면 바로 90도 직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코너 시스템이에요. 얘 하나하나가 지금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자체 구동, 자체 제동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이제 평행 주차를 한다라고 한다면 차가 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S자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차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바퀴만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돌아가서 옆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코너 시스템인데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현대 모비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S자로 들어오는 것보다 여기 놓고 잉 들어오는 게 인식하거나 또는 들어오기에 좀 더 편리하다. 이걸 누가? 현대 모비스가 개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래서 그런지 현대 모비스는 뭐다? 자신의 주가 성장이라든가 또는 주가 기대감이 크다라는 걸 인식해서 주주 이 친화 정책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이미 자사주를 매집을 하고 있고요. 왜 매입하냐? 아시겠지만 자사주 매각을 소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각을 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 말 그대로 유통 물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유통 물량 늘리면 당연히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고요. 주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환원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자사주 63만 주 1,500억 원 매입 소각 기로. 현대모비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은 당연히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이죠. 누가 봐도 돈을 돌려주는 거니까. 근데 자사주 소각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자사주 63만 주를 장내 매입해 소각키로 했다고 공시했으며 약 1,518억 상당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유통 물량을 늘릴수록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건 말 그대로 늘리면 늘릴수록 안 좋은 거죠. 근데 일부러 주식을 소각하는 건 유통 물량이 줄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한 주당 1,500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을 했으며 우선주와 같은 종류주도 한 주당 1,500원씩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자사주 그리고 현대차 그다음에 배당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요. 현대모비스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신기술 개발 및 주주 친화 정책 진행 중에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 쪽이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에 진심에 투자를 하고요. 그 자율주행에 의한 성장 또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팔지 마라. 더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현대모비스가 좀 진심을 다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만 그렇지 않죠. 바로 현대차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다. 근데 현대차는 라이다, 그것도 보다 차세대 라이다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죠. 손 놓고 운전 가능 EV9 자율주행 레벨 3 스파이샷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이미지가 다르지 않아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냥 EV9이 이제 자율주행 레벨 3로 곧 출시가 된다라는 거. 자율주행 레벨 3를 갖춘 2023 제네시스 G90에 이어 기아도 EV9에 기술을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라이다가 들어가고요. 최신 센서 기술을 탑재해 최대 80km까지 레벨 3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판매 중인 양산차 중 가장 진화한 자율주행차가 됩니다. 왜? 80km까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혼다 레전드 등 일부 모델만 레벨 3 기술에 대해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고요. 아까 BMW도 인증받았죠. 그래서 기존 카메라에 레이더에 라이다까지 활용한 2세대 통합 컨트롤러와 센서 융합을 통해 기술 완성도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슈퍼컴퓨터가 인식한다면 현대차 뭐라 했어요? 기존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모두 활용한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이겨도 좋고 져도 좋고 그 다음에 현대차 자체적으로 기술력 조만간 이 EV9 기대감이 있다까지 포함한다 한다면 자율주행에 대한 성장이나 기대감은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카메라가 아니라 라이다, 레이더 쪽 수혜 기업이 어디 있을까라고 한다면 퓨런티어입니다. 라이다 퓨런티어고요. 자율주행 고도화 수혜 중입니다. 김광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율주행 고도화로 핵심 부품들의 수요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아까 카메라와 라이다를 합친다 그랬죠. 라이다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 조립, 보정, 검사 장비와 부품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아, 카메라 라이다 모두 동시 수혜받는 게 퓨런티어구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는 이제 겨우 레벨 2 플러스에 발을 내딛고 있으며 아까 얘기했죠? 자율주행 이제 레벨 2에서 3로 넘어가는 단계다. 업계 시행착오는 퓨런티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거다. 왜? 이제 3고요. 5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 멀었죠? 레이다는 그러니까 레이더입니다. 기능에 따라 10에서 26%, 라이다는 고해상도 제품이 85% 고성장을 기록할 것. 거의 2배죠. 그래서 퓨런티어가 어떻게 보면 라이다, 레이더 성장에 따라 수혜를 받을 기업이다. 레벨 5까지 가는데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질 기업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에 대해 자율주행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로 장비 시장 점유율이 지속 증가할 것이 전망이 되고요. 자율주행 산업 성장 수혜로 점유율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고 장비 매출 비중이 상승하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런티어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주가도 사실상 본다고 한다면 좀 높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퓨런티어 분할 관점으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율주행 카메라가 아니라 라이다 관련된 퓨런티어 관심을 가지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그리고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무료로 설치하면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 8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자료집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다 무료니까요.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뭐 27일, 26일, 25일, 21일, 21일, 20일 추천주 무료로 드리고요. 매일매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급비 분석도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의 이슈 전부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리고요. 왜 이런 이슈가 있었고 어떤 관련주가 있었는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평생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